여러분들 혹시 장보고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해상왕.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바다의 길을 장악하면서 무역 제국을 건설했었던 사람이 바로 장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라가 삼국 통일 그리고 남북 국가인 발해와 신라가 동아시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점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문명 교류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6세기에서 7세기의 동아시아는 그야말로 격렬한 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듯이 6, 7세기의 동북아시아에서는 위에 고구려, 남에 신라, 백제가 있고 고구려 옆에는 돌고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돌고리라는 나라는 오늘날로 따지다 보면은 이 터키가 그 후배라고 할 수가 있고, 고구려와는 대단히 친한 관계로서 그 밑에 있는 나중에는 당과 대립을 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 연유 때문에 지금도 터키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면 무조건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라든지 이런 데도 대단히 유사해서 단어라든지 어순이 비슷한 똑같은 우랄 알타이 계통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거에는 왜 이러한 나라가 있었는데, 618년에 당이 건국하는데 그 이전에 수나라가 589년에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분열의 시대가 있었는데, 통일한 이후에 수가 고구려 침략을 감행을 해서 몇 차례, 특히 612년에 고구려 침략은 130만의 군대가 동원이 되는 대대적인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해서 결국 수가 멸망하게 돼요. 그 후 당이 그 수의 뒤를 이어서 또다시 중국을 통일하고, 그 통일한 당과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다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고구려 침략에 나서는데, 고구려는 그 당시 이 당에 못지않은 세력을 가진 제국이었습니다. 그 전투가 한 30여 년간 계속이 돼요. 그러한 속에서 당과 그 신라가 손을 잡게 되는데, 그 신라는 이 고구려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 영토가 자꾸 위축이 되고, 또 서쪽에서는 백제가 등장해서, 특히 백제 의장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대단히 영민한 왕이 돼가지고 40여 개의 신라 성을 공략해서 빼앗게 돼요. 신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김춘추, 김유신과 같은 세력이었습니다. 특히 김춘추 같은 경우는 오늘날의 그 애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단히 탁월한 애교가 내지는 군사 전략가였어요. 적국인 고구려에 들어가서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원병을 청하게 되는데, 그 경우는 오히려 백제와 상당히 친한 그러한 관계에 있었고, 그 후에 돌궐과 연결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춘추는 감옥에 갇히게 돼서 목숨 위태롭게 되는데, 거기서 간신히 탈출해서 살 길을 찾아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과 동맹을 맺을 생각을 하는데, 일본 역시 그 당시는 백제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백제 왕자였던 풍이라는 왕자가 일본에 와서 체류하고 있었어요. 백제의 왕실은 대개 어렸을 때 왕자들이 일본에 성장을 합니다. 일본에 가서. 그래서 일본에는 백제 왕실의 세력들이 널리 분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하면 백제 왕으로 등극을 하는 예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라는 일본에 가서도 결국 원병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나라가 대단한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연결되는 고구려, 돌궐, 백제, 일본 이와 같은 동맹축이 있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신라의 김춘추는 당으로 건너갑니다. 당에 가서 결국
자기의 위급한 상황을 얘기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무도한 그러한 것들을 호소를 하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당의 문물을 도입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 해서 당의 신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당군을 동원해서 결국은 이 삼국 통일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